관찰하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목표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한 축하였고, 이것도 한국인 스타가 올 시즌 토트넘의 리더가 된 방법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팔아야 했던 후 새로운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고급 공격수를 대체하지 않고 대담하게 했다. 처음에는 리차를리손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몇 경기 만에 브라질 공격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포스테코글루는 왼쪽 날개에서 손흥민을 중앙으로 끌어들였다. 화학 반응처럼 한국인 공격수는 폭발했다. 10경기에 8골로 손은 에를링 할란드 11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분명히 지난 시즌 10골에 그친 공격수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의 날카로운 공격수로 변신한 강력한 변화가 있었다. 물론 손흥민 자신도 발전했지만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체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토트넘은 호주인 전략가의 손에 있을 때 느리게 많이 공격을 11명의 선수들과 함께 나누고 이전처럼 3에서 4명의 선수들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 이번 시즌 스퍼스는 평균 60.1%로 3위로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의 50%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분명히 포스테코글루는 볼 순환을 중시하고 손흥민은 기본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볼 전달에서 매우 적합하다. 특히 마지막 구역에서 이 구역에서의 볼 접촉 비율이 66%로 영국에서의 7시즌 중 가장 높다. 이전에는 해리 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속도가 빠른 날개 중 하나였고 영국 공격수의 틈새나 선을 넘는 패스를 기다렸다. 31살이 되면서 수비수들과 비교할 때 속도가 뛰어난 무기가 아니게 되었을 때 손흥민은 더 적합한 구역에 배치되어 골대 앞에서의 모든 날카로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특히 몇몇 선수들이 전장을 누비고 모든 핫스팟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페드로 포로가 대표적이다. 포로, 우도기, 솔로몬, 파페사르와 같은 동료들은 이제 많이 달리고 손에게 공을 올려준다. 이동할 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손의 에너지는 좁은 범위에서의 처리와 슛에 집중된다. 그는 한 경기에 평균 3.31번이 슛을 하고 토트넘에서의 경력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유리한 위치에 배치되고 많이 슛할 수 있게 되면 골은 자연스럽게 손에게 돌아온다. 물론 해리 케인과 우고 로리스가 떠난 후 토트넘의 주장띠를 받게 된 것도 손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고향 한국의 국가대표팀에서만 그 명예를 가졌었는데 그의 고향은 그를 첫 번째 우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제 손은 프리미어리그의 빅식스 중 하나인 팀의 리더로 선정되었고 에릭 디어와 세계 챔피언 크리스티안 로메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포스테코글루가 아시아인 제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다. 손흥민 자신도 인정했다. 나는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부상을 당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랬다. 이번 시즌에는 더 이상 부상이 없으니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성적만 보면 손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속도는 31살이 된 공격수의 강점이 아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에를링 할란드처럼 강력하지 않다. 그의 슛은 꽤 순하다. 손흥민의 올 시즌의 장점은 주로 전술적인 측면에 있다. 그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빛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리 케인이라는 그들의 1번 스타를 떠난 후 손은 잊혀질 것이고 토트넘은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1번 스타였던 해리 케인은 이전에 손흥민과 잘 맞는 공격 듀오였다. 케인이 없어지자 신임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몇 년 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성공적인 과정을 되새기게 하는 길을 따라 손흥민을 왼쪽 날개에서 중앙으로 밀어 올렸다. 새로운 위치에서 손은 첫 9라운드에 7골을 넣었다. 그는 지난 시즌에 넣은 골수를 따라잡기 위해 3골만 더 필요하다. 손의 골은 토트넘이 선두를 달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역사에 새겼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첫 9경기에서 23점을 얻은 감독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모인 것으로 유명하다. 2015에서 2016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첫 시즌에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볼 접촉 비율은 7.6%였다. 그 후로 이 비율은 10% 정도로 변동했다.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볼 접촉 비율이 19.4%에 달한다. 이것이 그가 16.5m 구역에서 자주 골을 넣는 이유일 수 있다. 손은 4경기에서 6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9월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손이 골을 넣고 제임스 매디슨에게 나머지 골을 어시스트하여 토트넘이 풀럼을 2-0으로 이기고 선두 자리를 굳혔다. 레스터에서 영입한 새로운 미드필더인 매디슨도 토트넘에서 데뷔한 이후로 매우 잘하고 있다. 이것은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주로 16.5m 구역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움직인다. 물론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디슨에게 공격할 공간을 열어준다. 이 미드필더는 매우 창의적으로 플레이하고 공간이 있을 때 특히 위험하다. 시즌 초에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의 양쪽 날개에서의 부지런한 플레이가 낭비될 것이고 손은 누구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 였다. 사실 손흥민은 지금 자신이 골을 넣기 위해 봉사받고 있다. 그리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별은 새로운 스타 매디슨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식이다. 처음에는 케인을 대신할 공백을 채운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 케인에게 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볼을 주려고 노력할 때 토트넘이 더 편안하고 더 잘 공격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손이 주장띠를 맡은 책임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고 책임감이 손에게 항상 빛나도록 노력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날과의 더비 전후 손을 칭찬했다. 그는 훌륭한 선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이다. 손은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신보다 팀을 위한 것이다. 현재 슈퍼스타 손흥민은 고향에서 11월 위 광고 모델 명성 순위에서 BTS, 뉴진스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BTS나 이명웅이 아니라 손흥민이 한국에서 11월 위 브랜드 광고 모델 명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 비즈니스 연구소가 11월 위 브랜드 광고 모델 명성 순위를 발표했다. 순위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 있는 광고 모델들이 참여한 브랜드의 미디어 노출도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그 결과 축구 스타 손흥민이 11월 위 브랜드 광고 모델 명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의 명성 지수는 300만 점 이상으로 전달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음악 스타 이명웅은 2위에 올랐다. 3위는 인기 있는 걸그룹 뉴진스이다. 그 다음으로 4위는 가수 아이유이다. 글로벌 그룹 BTS는 11월 위 브랜드 광고 모델 명성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현재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이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는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아시아 최우수 선수상을 7번 수상했다. 그는 또한 2013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한국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토트넘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상을 수상했다. 재능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손흥민은 브랜드 광고 분야에서도 인기 있는 이름이며 고급 패션 브랜드의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손흥민에게 모든 분야에서 순조로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마치 부활하고 힘과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어디서나 빛날 수 있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